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썰밤의 팬으로서 여기 있는 모든 사연을 들었는데요. 재밌는 사연에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답니다. 반전이 여러 번 나와 머리가 띵할 만한 이야기니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어릴 적부터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곤 책상머리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맞벌이를 하셔서 저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제 성격이 내향적이고 바깥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도 한 번도 불만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상머리에 붙어 지내다 보니 수능을 잘 봤고 점수에 맞춰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꿈 없이 공부만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훌륭한 의사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공부 한 가지만 한 건 아니었어요. 동기 남학생과 연애를 쭉 이어가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인턴으로 올라가면서 서로가 바쁘다 보니 헤어지게 됐답니다. 인턴 4년에 레지던트를 거치며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술을 참 많이 했어요. 어시스트로 수술실에 매일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직접 수술하며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고 살려보니 사명감이 생겼답니다. 5년을 병원에만 붙어 있거나 휴식 중에도 호출이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절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독립해서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제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과 대출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외과를 개원했답니다. 환자 90%는 연세가 지긋이든 노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 문제가 생길 나이가 되니 그랬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다지 많진 않았답니다. 개원을 하자마자 환자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수입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많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니 몸도 편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개원한 후에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주 어르신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찜하셨다며 출퇴근할 때 마주치면 늘 붙잡아두고 자신의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조르셨답니다. 여러 번 괜찮다고 거절했는데도 포기를 모르셨어요. 건물 입구에서 저를 붙잡아두고 말씀하는 것도 모자라 나중엔 병원에 와서 아프지도 않은데 진료하러 들어오셔서 아들 이야기만 잔뜩 하고 가셨답니다. 아이, 의사 선생님, 아직 미혼이 맞긴 하죠? 자꾸 거절하지 말고 내 아들 좀 한번 만나줘요. 어르신, 저는 아직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병원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정신이 없다고요. 원래 인연이라는 건 정신 없을 때 만나면 더 좋아요. 그래야 정신이 정리가 되니까요. 와, 어르신 진짜 포기를 모르시네요. 제가 졌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닮은 아드님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드님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만 절 놓아주셔야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내 아들은 의사 선생님 보면 엄청나게 좋아할 테니까요. 원래 남자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내 눈에 예쁜 의사 선생님은 내 아들 눈에도 예뻐 보일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절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는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기분 좋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건물주 어르신이 데리고 나온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에 키가 훤칠하게 크고 허우대가 좋더라고요. 제 이상형이 몸집이 큰 남자여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와 같은 건물 8층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오너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이는 저를 잘 알고 있고 자주 봐왔다고 했습니다. 그이는 진작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난 지 1시간 만에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결정했답니다.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 냄새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건물주 아들이라 건방지고 자만할 줄 알았는데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나서야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뵌 건 이전에 한 번뿐이었는데 스치듯 인사만 하고 지나가서 잘 알지 못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뵌 것과 다르진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시아버지한테 제 칭찬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이미 허락하고 계셨다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예비 남편의 외모와 성품, 배경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는 남편감을 데리고 왔다며 기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가 일하는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었답니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어서 일하는 시간 빼고는 늘 붙어 다녔어요. 신혼이라 부부싸움 할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아주 좋아서 이대로만 지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역시나 결혼 생활을 조금 해보니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건물에 거의 오시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관리 감독을 하시려고 매일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너무 놀라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답니다. 시아버지 대신해서 건물에 오신 시어머니는 임차인들과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심한 갑질을 하셨어요. 어떠한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두 얼굴에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제가 병원에 둘 작은 화분을 하나 사려고 1층 꽃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가게 주인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편네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건물주 마누라야. 내가 이 꽃가게를 지나가면서 재채기하게 만들었으면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그 콧구멍 간지러. 아무래도 이거 병원에 2주는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조금 피해서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꽃가게의 꽃들은 밖에 내놓지도 않았다고요. 다 실내에 있는데 알레르기가 생겼다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요년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하네? 야, 내가 니년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꽃가루가 날려서 밖에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치료비 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나 지금 니년 꽃들 때문에 기관지가 맛이 갔어. 이비인후과에 가게 병원비 내놔. 안 그럼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꽃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치료비를 달라 그래요? 할머니, 저 건물주 어르신한테 물어보고 드릴게요. 그럼 되죠? 요망한 년이 끝까지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네? 야, 이제부턴 이 건물 내가 관리해. 건물주인 내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꼴은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그 순간 제가 시어머니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싸우실 것 같아 중재하려고 나서기로 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알레르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만 나가시죠. 여기 오래 계시면 기관지면 더 안 좋아지겠어요. 아니다. 나 오늘 인연한테 꼭 보상 받고 나가고 말 거야. 인연 태도가 아주 불량해서 버릇 고쳐줘야겠다고. 어머님,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꽃가게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이 앞을 지나가다가 재채기 한번 나왔다고 치료비 달라고 하시면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다 보상금 줘야 하잖아요. 어머님, 제가 외과 의사긴 해도 기관지 볼 줄 아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요. 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애미가 성질 뻗쳐서 싸우고 있는데 반대편 여자 편을 드는 게야? 하! 이거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시애미를 개똥으로 하나 보네? 야, 나는 보상이랑 사과를 받아야 나갈 거니까 넌 뒤로 빠져 있어. 어머님, 이러시면 나중에 일이 커져요. 법적으로 이 가게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어서 나오시죠. 뭐야 이년아? 그래, 너 똑똑하고 잘났다. 의사식이나 됐으니 네 말이 다 맞겠지. 내가 실수했으니 나가보련다. 됐냐? 어이 꽃집 사장, 당신 조심해.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음에 또 뭐 하나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나가길래 저도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공부만 하고 살아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잘 모르니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아주 무섭게 째려보시기만 하고 떠나셨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힌 저는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했지만 시댁에 가도 저를 보고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내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더 심하게 미워하셔서 아예 눈길도 주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꽁 하고 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관리비를 내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더니 관리소장님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으니까 볼 일 있으면 나중에 와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관리소장님이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이씨, 나가 있으라니까!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나가라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지만 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사모님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조금 멀리 해서 사모님이 많이 걸으셔야 했거든요. 사모님, 다음부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주차해 두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장님이 발렛을 해주셨다고요? 경비원분들이 발렛 파킹도 해주시나요? 그리고 멀리 주차해놔서 혼이 나고 있다고요? 어머님, 이 얘기가 모두 사실인가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나오더니 제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분이신 것 같았네요. 저는 시어머니 편을 도저히 들 수가 없어 관리소장님을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경비원들은 발렛 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건물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너 또 시작인 거냐? 이번에도 날 가르치려고 온 거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 하시는 행동이 갑질이에요. 이러시면 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나중에 곤욕 치르실지 모른다고요. 얼른 사과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뭐가 어째? 나더러 사과하라고? 이게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날뛰네. 야, 넌 며느리라는 애가 시애미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건물주 마누라니까 주차 정도 특혜는 받아도 되잖아.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네가 괜히 이런 말 하니까 이 경비놈이 날 우습게 보잖아. 어머님, 누구도 어머님 우습게 보지 않아요. 제발 이웃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웃? 누가 이웃이야?
이런 하찮은 경비놈이 내 이웃이라는 거냐? 이거 아주 웃긴 년이네. 야, 나한테 이웃은 대치동에 사는 수준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지하에서 빌빌대며 밥 벌어먹는 놈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노예라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더군요. 그리고 관리소장님의 뺨까지 이어서 날렸답니다. 두 잡것들이 오늘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드네? 야, 너 내 며느리 계속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대들지 마라. 마지막 경고야. 저와 관리소장님은 한 손으로 볼을 잡고 가만히 시어머니가 나가는 걸 지켜보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으셨는지 건물 안에서 경비원들과 임차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셨어요. 소문은 무성하게 커져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인근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어머니에 대해 모두 알게 됐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해서 임차인들이 항의를 했고 상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토로하더군요. 아이, 사모님, 월세를 갑자기 30만 원씩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건물주 어르신이 처음 정한 임대료로 쭉 가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이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사모님. 이봐, 상인 회장. 내가 법으로 다 알아봤는데 건물주가 월세 올려받는다고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랬어. 그동안 싸게 장사해 먹었으면 양심을 좀 가져봐. 이제부터는 내가 건물주니까 무조건 올려. 사모님, 진짜 이러시면 다들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나가라 그래. 아쉬운 놈이 우물 찾는다는 말 몰라? 우리 건물은 터가 좋아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부동산에서 허구한 날 차리났냐고 전화가 온다고. 시어머니 말에 상인 회장은 설득하는 데 지쳤는지 눈을 질끈 감고 있더군요. 저는 웬만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 뒀다간 임차인들이 단체로 나갈 것 같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물 안에서 자주 뵙네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임대료 인상을 30만 원이나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한 번에 그렇게 올리면 법에 위반돼요. 1년에 5% 이상 인상하면 안 돼요. 뭐? 그거 진짜냐? 아이씨, 내가 듣기로는 얼마든 상관없다 그랬는데. 야, 너는 뭔데 매번 내가 일을 볼 때마다 나타나서 코를 빠뜨리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난 임대료 올릴 거야. 법으로 할 거면 고소하라고 그래. 나도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멋대로인데다 황소고집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갑질을 당하는 사람도 시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일을 바로잡으려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렸더니 분개하시며 시어머니를 쥐잡듯이 잡았답니다. 이놈의 옆에 내가 건물 관리를 하랬지? 누가 사람들한테 갑질하라고 그랬어? 뭐? 임대료를 올려?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임차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따위 야단법석을 떨어? 행여나 잘못한 게 있어도 무릎 꿇게 하거나 욕하고 막대하면 안 된다고? 그걸 내가 가르쳐줘야 알아듣는 거야? 이 옆에 내야. 이 무식한 걸 마누라라고. 아유, 지겨워.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우리 건물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임대료를 다른 건물주들처럼 조금씩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혼낸 건 관심을 두고 한 행동들이에요. 당신이 없으니까 임차인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아서 교육 좀 시킨 것뿐이라고요. 뭐? 교육? 이 사람아, 내 건물이 무슨 학교야? 그 사람들 모두 나한테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경비원들은 그곳이 직장이고. 아유, 속 터져. 이런 여자한테 내가 일을 맡긴 게 바보다. 당신 내일부터 건물 나가지 마. 그냥 조용히 살림이나 하라고. 그럼 건물은 누가 관리해요? 당신 아니어도 관리해줄 사람 많아. 아들한테 가끔 돌아보라고 시키면 되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크게 혼이 나는 걸 보고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었으니 여기서 끝내게 돼 안도가 됐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질의 맛을 보셨는지 건물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마실 다녀온다고 말씀하시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질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갑자기 병원으로 들어와서 접수도 하지 않고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답니다. 그때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말이죠. 어머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세요. 지금 환자분 진료 중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고 있니? 꼴랑 엑스레이 찍고 처방전 써주는 게 전부잖아. 대충 마무리하고 이 할머니 내보내라.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긴 병원이지 저희 집이 아니라고요. 어서 나가주세요. 내가 왜? 나 여기 건물주 마누라야.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야, 그 밖에 보니까 병원 복도에 입간판 세워뒀더라. 그거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줘야겠다. 나이든 어른들이 지나가다 괜히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알겠어요. 나중에 치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이게 자꾸 시애미를 쫓아내려고 하네? 싹퉁바가지하고는. 너, 내가 앞으로 계속 감시할 거야. 털어서 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낱낱이 밝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진료실 문을 부서져라 꽝 소리를 내고 닫으며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은 괜히 찾아와서 장부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세금 덜 내려고 술을 썼는지 확인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고집을 부리며 진료실을 차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복수하겠다고 매일 찾아오셨는데 머리가 아파서 빙빙 돌겠더라고요. 커피 가져와라. 전등이 왜 이렇게 어둡냐.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 진료는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돌팔이 의사 아니냐 하시면서 심심하면 찾아와서 갑질을 심하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알렸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지를 쓸 뿐이 아닐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던 거, 나 그거 솔직히 좀 기분 나빴어. 뭐?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보,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어머님 편을 들어? 모르겠다.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러나? 여하튼 나는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이 굽히고 들어가서 사과하고 잘 지내도록 해봐. 기운 빠진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이는 제가 되묻고 또 물어도 계속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이 남편에게도 모르는 모습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혼자 집에 계실 때 찾아가서 제가 시어머니께 당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혼나신 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와 따지지도 않았고 제 병원에 발도 붙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한테 해방되니 숨통이 트여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건물로 못 오게 해서 시아버지가 가끔씩 들러 한 바퀴 돌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건물로 들어가는데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어머, 아버님, 건물 살피러 오셨어요? 오, 새아가. 그래, 한 바퀴 돌려고 왔다. 집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 있으셔서 말이야. 앞으로는 더 자주 움직이려고 한다. 새아가, 조금 있다가 시간 되겠니? 괜찮으면 시애비랑 커피나 한잔 하자. 아, 네네, 시간 돼요. 직원 선생님이 계시니까 진료 넘기고 30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 시아버지는 저와 커피 마실 생각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건물 안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서 오후 진료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안에 비명과 사람들의 웅성대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저를 찾았어요. 빨리 나가보라며 큰일이 났다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며 서두르라고만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3층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이 여럿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오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주저앉아 고개를 쳐박고 있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길래 경찰관들이랑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거예요?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쇼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나오더군요. 구급대원 하나가 성급하게 하얀 천을 아버님 얼굴을 덮었습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덮어주는 건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기요, 이분 제 시아버지예요. 아버님이 어딜 다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쇼크사 하셨습니다. 쇼크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저랑 대화 나눈 분이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얀 천을 걷어내며 시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눈 뜨세요. 저랑 커피 마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카메라 하시는 거죠? 재미없어요. 빨리 눈 뜨세요,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들것에 실려가는 아버님을 따라가는데 경찰관 하나가 저를 붙잡더군요. 시어머니 말고 보호자가 누가 있는지 찾다가 저를 발견해서 그런 거죠. 남편은 그 시간에 외근을 나간 상태라 저에게 사고 경위를 말해주더군요. 이윽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강력계 김경철 경입니다. 김영배 어르신 며느리 되시나요? 김영배 씨는 이비인후과에 들어갔다가 쇼크가 와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쇼크사라는 건 아까 들었어요. 왜가 빠졌네요, 형사님. 왜 이비인후과에 들어가서 쇼크가 온 거냐고요? 여기 주저앉아 있는 김영배 씨 아내인 이춘자 씨와 상간남인 의사 이철홍 씨가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나 봅니다. 김영배 씨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갑작스러운 쇼크가 발생해서 심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걸 두 눈으로 보시고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세상에! 경찰이 CCTV를 본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시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는데 건물을 돌다가 안부차 들렀답니다. 점심시간이라 모두 식사하러 간 것 같아 돌아 나오려고 하셨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진료실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의사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CCTV에 담기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용이라고 했죠. 어쨌든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황망하고 비통하기도 했지만
이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사무치게 미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었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제가 심하게 날뛰자 경찰관들이 말려들었고 곧 경찰서로 시어머니와 상간남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들도 처음이라며 무슨 죄목으로 기소를 할지 검사와 회의를 했는데 공공장소 음란죄 말고는 구속시킬 특정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형으로 풀려났어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이사도 고민해보자고 했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여러모로 낫겠다 싶어서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추악하고 미친 짓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남편과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으시며 종이 한 장을 던지셨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라. 네? 이혼이요? 어머님, 갑자기 이혼이라뇨.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벌써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내가 선자리 마련해서 너보다 잘난 애를 봐뒀다고. 위자료는 적당히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꺼져. 네가 똑똑한 의사니까 적게 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당신 진짜 나 몰래 선봤어?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그게... 응, 맞아. 엄마가 당신 많이 싫어하시고 당신도 엄마 싫어하게 됐으니까 중간에서 내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고.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천류는 끊지 못할 것 같아. 여보,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내가 언제 천륜을 끊으라고 했어? 멀리 떠나 살면서 가끔 뵙자고 했지. 그리고 당신 이렇게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마마보이였냐고? 당신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라? 미안해. 나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 아버지는 사고였어. 엄마가 죄인은 아니라고. 바람 피운 게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당신이 엄마를 증오하는 말투로 말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난 줄 알아? 이야, 고맙다. 이 개자식아. 네가 이런 놈인 걸 이제라도 알려줘서 말이야. 네 놈이 더 나은 놈이라 생각하고 계속 살아볼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젠 오만정이 다 날아가서 시원하게 도장 찍을 수 있겠다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병원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사흘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까지 마무리했답니다. 일사천리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정리하게 됐죠. 이혼 위자료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산이 많았으니 저에게 주는 위자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돌싱이 돼 친정에 며칠 머무르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쉬고 있는 동안 그만뒀던 대학병원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을 주셨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자리를 지켜달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다시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고 낫게 해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병원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의사들은 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고 수술실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답니다. 저도 그들의 일원으로 돌아가 매일 바쁘게 일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동료 의사와 연애를 하기도 했답니다. 전 남편을 떠올리면 다신 연애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랑은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일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대학병원 생활을 1년이나 하게 됐답니다. 그 후로 재혼을 하려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마쳤으며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던 제가 당직으로 있던 어느 평일에 응급 환자가 둘이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긴급 수술을 하려고 어시스트와 간호사들을 불렀어요. 이윽고 응급실에 실려온 두 남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상간남이었던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두 사람은 발가벗은 몸으로 실려왔더군요. 두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한 거죠? 아, 네. 그 베란다에서 그 행동하다 떨어졌습니다. 2층 높이에서요. 그 행동이요? 무슨... 네, 보시면 대강 아실 텐데 옷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 짓이요? 참나, 세상에 별난 사람 참 많네. 그래서 머리랑 온몸에 외상이 있는 거군요. 검사부터 하고 바로 수술해야겠어요. 보호자들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황당한 사고로 실려온 두 사람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어서 먼저 CT를 찍어보니 다행히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 병원에 도착하자 저와 시어머니가 한자리에 있으니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수술을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이는 알겠다며 바로 사인을 했고 저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부러진 뼈를 맞추고 쇠를 박는 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며칠 보내고 개인 병실로 오게 되자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빌어먹을 년이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에이, 재수없어. 이춘자 환자 정신 드세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생시예요. 제가 이춘자 환자 주치의입니다. 머리와 팔다리에 붕대가 감긴 시어머니는 눈으로 자기 몸을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아우씨, 이 망할 놈이 베란다에서 그 짓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게 뭔 꼴이야? 아우, 쪽팔려. 이춘자 씨는 언제나 쪽팔린 짓 달고 사셨죠. 기억 안 나세요? 병원에서 상간남이랑 바람 피우다가 내 귀한 시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거. 야, 집어치우고 네가 왜 내 앞에 있는지 난 말해. 왜 재수없게 거기 서 있냐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춘자 씨 주치의이자 수술 집도한 의사입니다. 1차 수술은 잘 끝났고 2차, 3차까지 총 3번에 걸쳐 수술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 보기 싫어도 몇 달, 아니 1년 가까이는 입원해야 하니까 질리도록 제 얼굴 봐야 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을 움직이려다가 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야, 필요 없어. 너 같은 년한테 수술 맡기느니 차라리 황천길 가는 게 낫겠다. 난 너한테 수술 안 받아. 네 년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수술 받겠어? 기껏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욕부터 하시네. 이춘자 씨, 어머님, 저 아니었으면 지금 깨어나지도 못했어요. 나 정도 되니까 살려놓은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널린 게 의사인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수술 받고 싶다고 한 적이 있냐? 네가 멋대로 수술해놓고 살려놨다고 생색 부리면 내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 어머님 진짜 위험했다니까요? 저 아니었으면 깨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진심이에요. 다른 의사였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고요. 그리고 2차, 3차도 저한테 수술 받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해서 저같이 손 빠른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야, 누가 들으면 네가 신의 손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아이고 웃겨라. 난 지금 니년 면상 보고 눈깔이 돌아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 아휴, 전 그러면 저희 병원 의사한테 수술 받으시죠. 제 새 남편이 될 사람이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라면 어머님 제대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뭐야? 니년 새 남편? 야, 눈깔빛 놈이 내 아들 말고 또 있었냐? 어떻게 너 같은 싹퉁바가지를 아내를 두겠다는 건지. 아유, 그 남자 인생 조지게 생겼네. 야, 네 남편이고 애인이고 니년이 숨쉬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줘. 이게 환자 말을 개똥으로 듣고 있네. 너 고소당하고 싶어?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죠. 어머님 아들한테 동의서 받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수술 잘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베란다에서 그 짓도 하고 옥상에서도 하고 산과 들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뭐야? 이 썩을년이 감히 환자를 조롱해? 너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 병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불러. 싫은데요. 불만 있으시면 직접 부르세요. 어머님 말씀 믿어줄지 모르지만요.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대단하십니다. 팔팔하셔서 좋겠어요. 저는 등을 지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하고 멈춰 세우셨습니다. 야, 나 진통제 좀 놔줘라.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아픈 게, 야, 아무래도 센 놈으로 하나 맞아야겠다. 그건 곤란해요. 오전에 놔드려서 더 놔드리면 중독돼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세요. 그럼 나가볼게요. 야야야야, 나 나가지 마. 진통제 놔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이년아. 저는 병실에서 희죽거리며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에게 병원 이송 동의서를 내밀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뭔데?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당신 안 본 사이에 많이 예뻐졌다. 여보, 나 그 선 봤던 여자랑 잘 안 됐어. 돈 밝히는 여자라서 엄마가 헤어지랬어. 이야, 진짜 최악의 마마보이 새끼였네? 넌 네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니? 미안. 내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심하게 간섭하면서 길들였거든. 그런데 당신하고 결혼은 오로지 내 결정이었어. 아, 네네, 그러세요. 할 얘기가 그거면 나 이제 그만 가도 될까요? 이춘자 보호자님. 아니, 아직 할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당신하고 헤어지고 많이 후회했어. 엄마 말 듣고 바보같이 이혼한 걸 뒤늦게 깨달았어. 여보, 나랑 재결합하자. 미친. 야, 나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 너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잘생겼고 훨씬 돈도 많고 능력도 철철 넘치는 남자랑. 아가리 닫고 조용히 꺼져라. 당신 결혼해? 이게 아니었는데. 여보, 예식장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난 당신이 다른 남자랑 연애한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와줘. 이 인간이 왜 이러는 거야? 네 엄마가 이혼 서류 꺼낼 땐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남주기 아깝냐? 전 남편을 밀어내고 지나가려는데 계속해서 치근덕대더군요. 그런데 반대편 복도에서 저와 결혼할 새 남편이 걸어왔어요. 그이는 전 남편이 찝적대는 걸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이 자식 뭐야? 당신한테 왜 찝적대는 거지? 내가 전에 말했었지? 찌질한 놈이랑 결혼 생활했었다고. 그 놈이 바로 이 자식이야. 치, 나더러 재결합하자네? 자기야, 나 지금 완전 어이없어. 그러자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채더니 따라오라며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새 남편은 이런 놈은 몇 대 맞아도 싸다며 끌고 갔답니다. 저는 큰일이 나기 전에 말리려고 두 사람 뒤를 따라갔어요. 비상계단에 도착한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더니 뭣도 못하고 쫄아있더군요. 이 자식아, 감히 내 새 신부한테 작업을 걸어? 제결아? 너 제정신으로 그따위 말한 거야?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놔주세요. 아니, 넌 좀 혼나야 해. 내 아내한테 상처 줬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새 남편은 전 남편의 몸 여기저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외과 의사니 어딜 때려야 다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살이 많은 부위만 골라서 때려줬답니다. 전 남편은 고통의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져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제야 새 남편에게 그만하면 됐다 하며 전 남편을 버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된다며 바퀴 달린 침대에 누운 채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로비에 볼 일이 있어 내려와 있다가 마주치게 됐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겸해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춘자 원장님, 이송되시는군요. 좋은 의사 만나서 꼭 쾌차하세요. 그래야 상간남이랑 또 재밌게 놀 거 아닙니까? 인연이 또 주둥아리 놀리네. 야, 너 내가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 바로 고소할 거야. 환자 농락한 죄로 고소해서 의사 생활 끝장낼 거라고. 너 내가 인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지? 의사협회에 내 동창이 있단 말이야. 지금 많이 웃어둬라. 나중에 실컷 울게 될 테니까. 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님 그럼 굿바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롱하며 시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2차 수술을 한 시어머니 소식을 병원장님한테 듣게 됐습니다. 수술 중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슬프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았답니다. 그러게 제가 수술해서 멀쩡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왜 거절해서 이 사달이 났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쇼크사로 돌아가신 것처럼 시어머니도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새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됐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늦은 임신까지 하게 됐답니다. 저는 이혼 후부터 전성기가 찾아왔는지 탄탄대로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이번에도 충격이었답니다. 아니 글쎄, 혼자가 된 전 남편은 금세 사업을 말아먹었답니다. 그래도 건물 임대료만 받고 먹고 살면 됐는데 괜히 허튼 짓을 시작했답니다. 마마보이 기질이 심한 전 남편은 팔랑귀 기질도 있어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못했나 봅니다. 도박 설계자들한테 호구로 걸려서 몇 판 이기고 수천만 원을 벌었는데 제대로 미끼를 문 그이는 건물과 집을 날려버렸고 큰 빚까지 지게 됐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엔딩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건 사고도 영화 같지 않았나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 다들 믿질 않더라고요. 여기 구독자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다 믿어주실 거라 믿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